드디어 R&B 함뜨로 진행했던, 거기서 떴던 엠펜첼 작가님의 베저 앤 블룸 완성작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완성한 지는 좀 됐어요. 한 2주?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됐는데 그동안 계속 날씨가 안 좋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A4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나님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R&B 함뜨에서 뜬 옷이에요. R&B 함뜨는 엠펜첼 작가님의 도안을 아무거나 골라서 뜨는 그런 함뜨인데 그 중에서 이 베저 앤 블룸 뜨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정말 배색 다 너무 예뻐가지고 탐나는 거 너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작은 스웨터인데 이렇게 지퍼를 달아서 집업 가디건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집업 가디건 버전으로 된 데는 좀 계기? 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원래 도안은 이게 이렇게 프로보거든요. 스웨터인데 저는 원래부터도 이거를 가디건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중간에다가 이게 요크눌림 스웨터인데 여기 이렇게 중간에다가 스틱할 코를 뭐 한 5코 정도 잡아주고 스틱을 해가지고 하면은 가디건처럼 뜬 다음에 그러면은 가디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간단한 생각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이거를 가디건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처음 뜰 때부터 저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원통 뜨기를 하는데 여기 넥고무단 부분을 평면 뜨기로 뜨고 여기 중간에를 내가 몇 코 비었지? 5코 비었나? 여기 목 고무단을 평면 뜨기를 해준 다음에 연결할 때 여기 중간에다가 5코를 추가로 스티코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서는 여기다가 이제 쭉 스틱할 부분을 넣어가면서 원통으로 뜨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다 떴을 때 이제 중간중간에 함뜨방에서도 입어보고 또 요새 저희가 줌뜨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용볼방 친구들이랑 줌뜨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거의 다 떴을 때 입어보니까는 바나님이 이거 지퍼 달면 너무 예쁘겠다고, 가디건 하지 말고 지퍼 달면 안 되냐고. 이게 이제 저는 원작실이 아니고 비슈앤비슈의 르그로스 램스로 뜨고 있는데 이 실이 원작실하고 달리 조금 더 러스틱하고 약간 두툼한 느낌이 있어요. 힘도 좀 더 있고 원작실은 이사거 에코소프트다. 이사거 에코소프트여가지고 뭐 알파카랑 막 그런 거 섞인 실이어서 조금 더 약간 공기층을 머금은 그런 가벼운 실의 느낌인데 저는 이제 이 비슈앤비슈의 르그로스 램수를 썼거든요. 그래서 얘가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두께도 살짝 균일하지 않고 이거 어저께도 막 줌도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프가 빠진 스튜디오 도네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실제로 막 무거운 실은 아닌데 보기에는 약간 좀 더 러스틱하고 약간 편물도 원작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느낌으로 나와서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점퍼 느낌이 나갖고 가디건보다는 그냥 지퍼 달면 예쁘겠다고 막 지퍼 달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지퍼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스틱을 한 것도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지퍼를 다는 것도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틱은 생각보다 할만했어요. 그냥 되게 얼레벌레 하기는 했는데 스틱은 생각보다 할만했어요. 아시겠지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뜬 거여가지고 이거를 보고 만약에 참고하셔서 스틱을 하시면 저처럼 삽질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베자인 블룸 다 떠가지고 스틱 하려고요. 근데 마침 쩐유님이 그 마리트 스틱 영상 올려주셔가지고 그거 보면서 저도 스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재봉틀 꺼내기 귀찮으니까는 손바느질이랑 코바늘로 어떻게 쫌쫌따리 해볼게요. 지금 이게 여기가 이제 밑단의 끝부분인데 요게 시접코가 돼서 여기에서 버튼 밴드를 줄 시접코예요. 이건 돗바늘 마무리하고 안 잘라놓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요런 식으로 요렇게 두코가 되면 안 되겠죠.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반 코씩 주워야 된다. 이렇게 반 코씩이 아닌데? 아, 여기에요. 이 중복된데. 그러니까 여기가 반 코씩 죽고 여기도 죽고. 근데 뭔가 나 잘못한 것 같네요. 이 선대로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하다 보면 알겠죠? 일단 해볼게요. 저는 따로 가이드라인을 안 긋고 그냥 나중에 버튼 밴드 어차피 주워야 돼가지고 그냥 그 부분 따라서 미리 이렇게 코를 주워놨어요. 그래서 이거 코 주워놓은 거를 가이드라인 삼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다가 보강을 한 번 더 해주고 그러고 자르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반코, 여기 반코가 지금 이거 주우면서 들어간 거고 여기 둘, 셋, 넷 이렇게 토탈 5코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가운데서 자를 거예요. 여기서 자를 거니까는 요 라인 따라서 보강해주고 여기 자를 거니까는 요 라인 따라서 보강해주고 이렇게 두 군데다가 그냥 손바느질 이거 그냥 실로 해서 손바느질 해서 보강해주려고요. 드디어 보강을 다 끝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려나?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냥 그 재봉용실로 바느질 해갖고 이렇게 꼬매주고서는 근데 불안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코바늘로 한 번 더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커팅 라인이에요. 여기 이렇게 코바늘로 보강한 거 여기 이렇게 줄 보이고 이게 워스티드 웨이트로 한 거여갖고 이 코바늘 보강할 때
같은 두께의 실을 쓰면 여기가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쓴 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 밑에 노란 색깔 메인 실도 비슈여가지고 이거 집에 있는 비슈 색깔 너무 튀지 않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라야 되는데 두근두근 떨립니다. 아, 그리고 저는 스틱이 처음이기도 하고 불안해가지고 여기 버튼 밴드 될 때를 미리 여기 코를 주워놨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보강할 때 힘드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요. 사실 이게 맞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대충 영상 찾아보고서는 최대한 한 건데 맞는 거길 바라고 여기가 커팅 라인이거든요. 여기 가운데 사다리를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볼게요. 아 무서워. 무서워. 끝! 오, 다 잘랐어요. 이렇게 안쪽에서 보면 이렇고 이렇고 다행히 풀리진 않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이 스틱에서 들어가는 부분 여기를 조금 그 스티커로 여유있게 잡아줘서 봐서 나중에 저는 안에다가 그 테이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감침질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법 깔끔하죠? 헤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틱까지는 무난하게 했죠. 무난하게 했는데 중간에 하나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원래는 스웨터 도안이잖아요. 스웨터 도안이고 탑다운으로 넥밴드부터 해갖고 원형으로 쭉 떠내려가는 도안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먼저 고무단 뜨고 여기 요크 배색 부분을 뜨고 그 다음에 이 배색이 끝난 부분에서 숏로우가 들어가요. 배색 차트가 끝나고 숏로우가 들어가는데 이 도안 같은 경우에는 그 비기닝 오브 더 라운드 마커를 맨 처음에 걸잖아요. 거는데 그 비기닝 오브 더 라운드가 이 앞중심이 아니고요. 여기 옆부분이에요. 사이드 부분이 비기닝 오브 더 라운드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안대로 하면은 이 부분이 BOR이고 이렇게 숏로우를 하면서 뒷판을 늘림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도안을 이렇게 끝까지 다 보고 뜨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거의 한 줄 한 줄 그때그때 한 줄 한 줄 뜨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BOR이 이쪽이라는 거를 이거 다 뜰 때까지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뭐 그냥 스웨터 뜰 때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는 가디건을 하려고 여기 시작코 있을 때 시작코를 중심으로 양쪽에 뭐 2코, 3코 이렇게 빼서 5코를 해가지고 여기 스틱 라인을 잡아뒀잖아요. 그러니까 도안대로 숏로우를 하면은 이렇게 이 뒷판이 늘어나면서 뒷목 세움이 돼야 되는데 도안대로 하면은 여기가 BOR이니까 이 왼쪽 반만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코스를 조금 다시 계산해가지고 뒷목이 세워지게 뒷목 세움이 되게
그렇게 해주느라 그 부분에서 한번 살짝 머리가 아팠고, 근데 이제 이 지퍼 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이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처음에는 이 실이 그냥 100% 메리노얀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보다 스틱했을 때 그냥 자기네들끼리 잘 붙어 있고, 그래서 스틱 라인이 되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스틱을 감춰주는 라인을 저는 이렇게 따로 떠가지고, 아이고 실꿀이 있네, 따로 떠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넣어줬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안 하고 뭐 이거 아니면은 보강 테이프 같은 걸로, 예쁜 리본 테이프 같은 걸로 뒤에를 붙이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스틱 라인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그런 테이프를 안 붙이고 그냥 스틱해서 이렇게 반 접어져서 넘어간 그 스틱 분량만큼을 그냥 감침질로 떠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면은 지퍼를 여기 앞부분만, 이제 버튼 밴드가 아니라 지퍼 밴드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될 거니까는 여기 앞부분만 추가로 코 주워갖고 여기만 조금 더 떠주고서는 그냥 지퍼 달면 되겠지 했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퍼를 진짜 다는데 한 5번? 이 버튼 밴드 여기 부분만, 지퍼 밴드 여기 부분만 풀렀다 떴다 한 3번 정도 다시 한 것 같고, 지퍼 달았다가 뜯고 달았다가 뜯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 부분 때문에 막 나중에는 여기 펴물 너무 너덜너덜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을 되게 여러 번 작업을 했어요. 나만 죽을 수 없죠. 거기 이렇게 막 떴던 부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지퍼를 달았는데 몰라요, 그지 같아요. 약간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가지고 집어 던지고 한숨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함뜨방에다가 징징거렸더니 바나님이랑 또르님이 이게 지퍼로 꼬맬 때 너무 당기면서 꼬매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너무 당기지 말고 편편한 데다 놓고 이걸 늘리지 말고 조심조심 꼬매라고 팁을 주셨어요. 근데 일단 제가 이거 이렇게 스틱하고 여기 코를 준 다음에 여기 아이 코드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지퍼를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코도 조금 많이 주운 것 같아요. 어차피 바늘을, 이게 제가 몸통 5mm로 떴는데 3.5mm로 줍고 3.5mm로 뜨면은 그냥 다 주워도 되겠지? 그래서 진짜 단마다 다 주웠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조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일단 이거 뜯기도 짜증나서 또 박음질로 왜 이렇게 열심히 꼬맸어. 참. 그리고 이 뒤에 이거 너플러플 되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잘라버리고 다시 코를 조금 덜 줍고 그냥 더블리팅 하는 것처럼, 근데 더블리팅은 아니고 그냥 여기 이렇게 세로로 쭉 뜨고 여기 위에서 이어가지고 지퍼단 여기 안쪽에 감출 수 있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더 이렇게 길이만큼 또 떠주고, 그래서 이렇게 감싸서 그 사이에다가 놓고 꼬매야 되겠어요. 일단 정신 좀 차리고 마저 해볼게요. 지금 이거를 한 10번은 풀렀다 떴다 다시 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제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달라진 게, 아까는 여기서 코를 주워가지고 아까는
그냥 일반 버튼밴드 뜨듯이 이렇게 뜨고 여기 아이코드 마무리를 해줬었어요. 근데 일단 그거 다 풀르고 여기 코를 쭉 준 다음에 여기 밑에서 조금 캐스톤을 새로 해가지고 그 뭐지? 더블리팅, 샴페인 더블리팅 버튼밴드 뜨듯이 여기 준 코를 이렇게 모아뜨기 해가면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쭉 떠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로로 더 많이 늘어나니까는 세로로 뜨면은 좀 이렇게 그 늘어나서 우글우글해지는 게 덜 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뭐냐, 쿠키더니터님 지퍼 가디건 제가 그 도안 있거든요. 지퍼 함께 할 때 하려고 사뒀던 게 있어서 그걸 보니까 그것도 이제 여기 앞섭이 그냥 이렇게, 그거는 물론 스틱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쭉 뜬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까지만 해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코가 많이 남았었으니까는 그 버튼 밴드 할 때 줄 때 이렇게 전체 코를 다 줍는 게 아니라 뭐 3코 줍고 1코 쥐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난 세로로 떠야 되니까는 그렇게 뜨다 보니까는 여기가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약간 쪼그라든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 맞다, 나 그거 아니지. 그래서 한 이만큼 뜨고 풀었어요. 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 줍고 똑같이 뜨기는 했는데 여기 끝부분에 가짜 아이 코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뜨게 할 때는 뭐 걸러 뜨고 두 코를 걸러 뜨고 겉뜨기 할 때는 두 코를 그냥 뜨고, 그래서 그 가짜 아이 코드를 만들면서 떴는데 여기를 조금 이렇게 통통하게 마무리를 해볼까 하고, 근데 그랬더니 또 이제 아이코드를 하다 보면 여기가 짧아지잖아요. 그거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4코거든요. 하나, 둘, 셋, 여기 모아뜨기 한 것까지 4코. 4코를 잡아서 쭉 떠주고, 그 다음에 지퍼 길이가 맞는지 보려고 지금 시침핀으로 조금 이렇게 찝어둔 상태예요. 근데 이 지퍼가 쇠 지퍼는 조금 싫어가지고 플라스틱 지퍼를 샀는데 이게 색깔이 딱 맞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노랑이에요. 얘는 좀 약간 죽은 노랑이잖아요. 약간 차분한 노랑인데 이건 너무 노랑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지게 달아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60cm짜리 지퍼를 샀는데 아까는 여기 이렇게 뜬 게 이만큼 늘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0cm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제가 이거 처음 스웨터 떴을 때 이게 전체 기장이 뒷목 중심에서 했어도 60cm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중심은 이렇게 목이 동그랗게 파여있으니까 당연히 조금 더 짧을 거 아니에요. 숏로우를 해줘서 뒷목을 높여놨으니까. 당연히 울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잘라냈어요. 제가 이거 기장 한 54cm 뭐 그 정도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잘라내면 그게 맞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잘라냈고, 제가 이거 구매할 때 이건 좀 성견지명 잘했어 과거에 나 요렇게 이 지퍼 파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지퍼 끝 막을 수 있는 요런 쇠를 팔아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까지 잘라낸 다음에 그 니퍼 같은 걸로 여기 이빨 몇 개 빼고 요거를 이렇게 쇠를 끼우고서는 이렇게 딱 찝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잘라낸 데는 이거 어차피 합성 섬유라 라이터 같은 걸로 한번 지진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이렇게 울 풀리지 않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길이를 조금 잘라냈고 이렇게 붙였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보니까는 이 안에가 너무 지저분한 거죠. 원래는 제가 이렇게 스틱한 엣지도 뭐 그렇게 많이 지저분하지 않아서 그냥 여기를 이렇게 살짝 요 끝에 약간 나풀되는 것만 접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짝씩 떠주려고 그랬어요. 손바느질해서 살짝씩 이렇게 한 땀씩만 떠주는 걸로 감침질로 떠주고 얘는 그냥 반박음질 같은 걸로 박아줄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버튼 밴드를 하려고 그랬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퍼를 달아보니까 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를 감춰줄 밴드를 지금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 뜬 다음에 잘 접히라고 안뜨기를 한 단을 해주고 뜨는데 처음에는 그냥 요 폭이랑 똑같이 네 코를 잡아서 쭉 이어 떴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생각해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지퍼만 가려지면은 여기가 어쨌든 박음질이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한번 감침질을 해주고 여기서 또 감침질을 해주고 그렇게 바느질 두 번이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한 이만큼 떴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갖고 풀었어요. 풀고 여기 네 코에서 그냥 여기 목 고무단 안쪽에서 대충 몇 코 더 주었어요. 주었고 여기를 좀 넓게 떠줬는데 처음에 한 10코 잡았더니 진짜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한 요만큼 뜨다가 풀고 8코 정도면 될 것 같아가지고 8코를 잡아서 뜨고 있는데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 안쪽이랑 이 스틱한 편물을 가려줄 이거를 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쪽이에요. 한쪽이고요. 이거는 아까 기장 맞춰서 본다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반대쪽은 아까 이거 잘못했던 거 아직 풀리지도 않았어요. 진짜 이만큼 하는데 지금 거의 6시간 동안 이걸 가지고 떴다 풀렀다 막 지퍼 자르고 난리를 치면서 혼자 생쇼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지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려고 합니다. 내일 주말이니까는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좀 오기가 생기는 것도 있고 약간 징글징글해져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거를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사실 재봉틀로 박으면 제일 편하고 간단하죠. 재봉틀로 박으면은 애초에 재봉틀에는 이렇게 판판한 그 재봉틀 다 위에다 놓고 밀고 지나가는 거니까는 이게 막 이렇게 될 일이 없고 그게 더 편한데 제가 재봉틀질을 진짜 못해요. 의류학과를 나왔지만 재봉틀질을 진짜 못하고 재봉틀을 꺼내기도 너무 귀찮아서 어쨌든 그렇게 손으로 삽질을 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손으로 바느질을 했으니까는 이거를 이제 박음질을 안 하고 그냥 홈질이라고 하죠. 러닝 스티치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뜯기가 쉬웠지 만약에 박음질을 했으면은 이거 잘못 따라서 뜯으려고 그랬을 때 진짜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 박음질한 거는 되게 원체도 뜯기 힘들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깍지같이 생긴 실뜨개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뜯으면서 보통 그거 실수하면 그렇게 뜯었던 것 같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과제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얘는 이 뜨개 편물에다가 바느질을 하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또 도톰한 편물에다가 바느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편물, 이 단과 단 사이로 이 바느질한 게 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중에 봤을 때 티가 잘 안 나서 좋지도 하지만 이거 뜯을 때 그 바느질한 그 실? 그게 되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뜯으면서는 이거 재봉틀질로 했으면은 난 뜯다가 죽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요. 뭐 이렇게
뭔가를 굉장히 설명을 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막 저는 그 P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막 되게 뚜렷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서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풀기도 여러 번 풀었고 뜯기도 여러 번 뜯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일목요연을 설명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처음에 뜰 때부터 스틱할 부분을 7코를 잡고 스틱을 했고, 그래서 그 7코의 가운데 부분을 잘라서 스틱을 했고, 여기 이제 지퍼가 들어가는 가려주는 여기 밴드 부분은 여기 고무단 끝에 여기에서 4코를 가마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 스틱한 거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코를 다 주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또 멍청하게 처음에는 모든 코를 다 주고서는 이렇게 그냥 일반 버튼밴드 뜨듯이 떴더니 너무 많이 주어갖고 울어갖고,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2코 줍고 1코 쉬고 3코 줍고 1코 쉬고 이런 식으로 주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건 가로로 뜰 때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서는 세로로 뜬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떴더니 여기가 짧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쭈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봐요 이래가지고 다시 다 풀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모든 코를 줍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주워 내려왔어요. 모든 코를 다 주운 다음에 여기에 4코를 가마코로 캐스트온 해서 이제 4코를 뜨면서 여기 주운 거랑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마지막 4번째 코는 모아뜨기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게. 이거 약간 그 샴페인 가디건 떠보신 분이라면은 어떤 방식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리팅을 하지 않는다 뿐이지 샴페인 가디건의 버튼 밴드 뜨는 방식이랑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떠서 붙여줬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뒤는 이게 가려져야 되니까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4코가 여기서 떠서 올라온 게 4코가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고무단 뒤쪽에서 4코를 더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총 8코가 되는 거잖아요. 8코를 만들어서 다시 이 길이만큼 쭉 떠내려가고, 그러고 나서 여기 끝을 감침질로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요 지퍼 들어가 있는 요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주머니 같은 모양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지퍼를 넣고서는 꾸며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플라스틱 지퍼를 썼어요. 이 플라스틱 지퍼를 썼는데 그 이유가 쇠 지퍼 같은 경우에는 저는 YKK 지퍼를 썼는데 구매처는 그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달아둘게요. 킬팅맘이라는 사이트에서 지퍼를 구매했고 YKK 지퍼를 구매를 했는데, 플라스틱 지퍼를 사용한 이유는 이 YKK 지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옆에 천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색깔은 다양한데, 쇠 지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다 그냥 메탈 컬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퍼 이빨이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히든으로 감춰지진 않고 지퍼 이빨이 약간 보이게 돼가지고 보였을 때 거기 색깔을 조금 이 스웨터랑 맞춰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지퍼를 선택을 했고, 지퍼가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이제 길이별로. 이거는 이제 뿌띠니트 지퍼 스웨터나 그런 거에 들 때 이렇게 반 지퍼 있죠. 이렇게 넥라인까지만 지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끝에가 이렇게 막혀 있는 지퍼를 사용해요. 뭐 보통 20cm부터 25cm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끝에가 막혀 있는 거를 사용을 하고, 이 제가 뜬 버전처럼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는 집업 가디건 형식을 할 때는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열면은
열면은 아이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는 이런 형태의 지퍼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지퍼 다실 때는 그래도 이렇게 양쪽 벌려놓고 하시는 것보다 이거를 완전히 닫아 놓고서는 하시는 게 그게 뭐냐 양쪽이 어긋나는 일 없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되는 지퍼를 사용하시면 되고, 지퍼 이빨 호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뭐 3호가 있고 5호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이 지퍼 이빨이 얼마나 두껍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지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5호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특히 약간 이 점퍼처럼 다 끝까지 오픈이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메탈 지퍼는 이게 3호거든요. 이빨이 좀 작은 거. 그리고 이거는 5호 중에서도 약간 다른 거였던 것 같아. 근데 그냥 이런 3호 이렇게 양쪽 앞뒤로 다 메탈인 이것도 3호가 있고 이거보다 조금 큰 5호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메탈이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뒤가 조금 더 뭐라 그러지? 평평하게 매끈하게 마감이 돼 있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약간 그 지퍼 쇠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에다가 뭐 니트 같은 걸 입었을 때 안에 옷이 이렇게 잘못하면 살짝 뜯길 수도 있다. 물론 마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뜯기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맨살에 닿았을 때 좀 약간 까칠하다거나 뭐 안에 되게 뭐 시폰 같은 거나 아무튼 그런 거 입었을 때 좀 뜯길 수 있는 위험도 있는 반면에 얘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 게 장점이고, 이제 플라스틱 지퍼 같은 경우에는 이 지퍼 이빨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그 무슨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YKK 지점? 그게 뭐 청계천인가? 뭐 어디에 있대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 메탈 지퍼도 지퍼 이빨고리가 컬러가 다양한 걸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지퍼 차이는 그렇고, 보통 3호를 많이 쓰시는데 그 이유가 지퍼 이빨이 자꾸 촘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게 잘 꺾여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하기 때문에 다루기 쉬운 감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지퍼만 막 힘을 받아서 여기가 꿀렁해지는 느낌이 조금 더 적어요. 근데 이제 이런 플라스틱 지퍼나 쇠 지퍼 같은 경우에는 지퍼 고리가 두껍다 보니까는 조금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으로 안 접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여기가 이렇게 뜨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반을 접는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접혀요. 근데 얘는 이 정도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더 힘이 있다는 소리죠. 조금 더 힘이 있고, 그거는 쇠로 된 지퍼, 그러니까 전체 앞뒤가 다 쇠로 된 지퍼는 5호더라도 이거보단 조금 더 유연하거든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지퍼랑 이 뒷면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지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루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재킷 같은 형태, 집업 재킷이나 뭐 집업 가디건 같은 형태는 여기 버튼 밴드에 조금 힘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그거는 이제 뭐 지퍼 이빨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적게 보였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약간 취향? 그거에 대한 선택일 수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퍼를 한 번도 안 달아보셨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다루기 쉬울 것 같긴 해요. 저도 이거가 되게 얘가 힘이 있고 약간 뻐더덩해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할 때 이렇게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지퍼 이빨 있는 데는 잘 이게 휘지를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딱 지지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바느질할 때 좀 수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3호 지퍼, 3호 메탈 지퍼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그거를 제외하면은 뭐 자기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안이랑 실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거 도안 같은 경우에는 이 배처 앤 블룸, 이게 버전이 3가지가 있어요.
아이용으로 나온 게 베저 스웨터고, 그 다음은 성용으로 나온 게 맨 처음에 나온 게 베저 앤 블룸으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성용이고, 얘는 베저 앤 블룸 유니섹스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한 차트 안에서 여자 거 남자 거가 나와요. 근데 이 베저 앤 블룸이랑 베저 앤 블룸 유니섹스가, 제가 베저 앤 블룸 그 여성용 버전을 사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도안에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요크 무늬도 다 똑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 유니섹스 버전이 기장이 여성용을 뜨더라도 조금 더 길어요. 그런 정도고, 이 엠벤첼님 도안이 막 극악의 난이도라고, 그리고 막 엠벤첼식 영어라고 해서 이분이 도안을 서술하는 방식이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 보통 영문 도안 입문을 뿌띠니트로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뿌띠니트식 영문 도안에 익숙해지신 분이라면은 이분의 도안이 이렇게 마커를 거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늘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게 기법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니까는, 보통 나는 탑다운 레글런 스웨터를 떴을 때, 뭐 아니면 탑다운 배색 스웨터를 떴을 때 이런 식으로 떴는데 라는 그 생각을 하고선 뜨면은 도안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냥 영문 도안 초면인 느낌으로 이거를 보면은 그나마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이제 요즘에는 그 뭐 코늘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짧은 튜토리얼 영상도 유튜브에 되게 열심히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면은 이제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운 편이고, 특히 이 베저 앤 블룸 같은 경우에는 엠벤첼 입문하시는 용으로는 좋아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엠벤첼 도안 뜨실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그 레글런 늘림이나 뭐 그런 거 있을 때 마커를 이렇게 보통은 여기가 늘림선이라고 치면, 레글런 늘림을 기준선이라고 그러면 마커를 여기 코하고 코 사이에 걸잖아요. 근데 이분은 마커를 이렇게 코하고 코 사이에 거는 게 아니라 그 전구식 마커 같이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마커를 이 늘림선에다가 다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코에다가 꽂아갖고 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게 일단 1번이고, 그 다음에 그 함트방에서 스팟도 많이 뜨고 계시는데, 이 레글런 늘림을 할 때 보통은 M1R, M1L을 하거나 아니면 뭐 KFB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늘림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바늘 비우기로 늘림을 하세요.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바늘 비우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뜨는 단에서 이 코를 뜨고 여기 바늘 비우기를 하고 코를 뜨고, 여기도 바늘 비우기를 하고 코를 뜨고, 그 다음 단에서 바늘 비우기 했던 코를 이제 꼬아뜨기를 하면서 이렇게 늘림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보기의 코 모양은 똑같아요. 메이크 원 라이트, 메이크 원 레프트 했을 때랑 모양은 똑같은데, 그게 메이크 원 레프트, 메이크 원 라이트 했을 때는 이 코하고 이 코 사이에 원래 이 가로줄만 있고 여분의 실이 없는데 이걸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 네글런 늘림 선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여기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선명하게 네글런 늘림 선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여기 길이도 약간 덜 길어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가마코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이 양옆에 코들이 당겨지는 현상이 없고, 이 길이도 그렇게 당겨지는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파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색이기 때문에, 배색인데 레글런 늘림으로 가는 전체 배색이기 때문에 여기 코가 그 당겨져가지고 배색하는 이 코가 약간 사이즈가 달라지거나 깨지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가지가 제일 약간 난해하게 하신데, 얘는 그 두 가지가 다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마커도 여기 시작코 BOR 마커 하나밖에 안 걸고서는 계속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에 마커를 거는 것도 없고, 요크 스웨터다 보니까는 그런 바늘 비우기로 늘림하는 것도 없고, 그냥 계속 메이크 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산 늘림이 들어가는 거여서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배색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배색이 색깔이 많이 들어간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배색 코를 뜰 때 이 색깔이 바뀔 때 코하고 코 사이에 플롯이 길어지면은 그 장력 관리하기가 어렵고 좀 그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베저앤 블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한 코 한 코 간격이에요. 이 배색이 보시면 이렇게 한 코 한 코, 한 코 한 코. 그래가지고 되게 장력 조절하기도 쉽고 되게 리드미컬하게 뜰 수 있는 그런 면이어서 배색은 어렵지 않았어요. 배색도 어렵지 않고 엠벤첼림의 특유라고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난해한 부분도 적고 그래서 엠벤첼 입문용으로는 되게 좋다. 그런 거 같고 이게 이제 원작 같은 경우에는 5mm랑 6mm, 4.5mm 이렇게 3개의 바늘을 써요. 맞나? 그래서 고무단은 4.5mm로 뜨고 배색 부분은 6mm로 뜨고 같은 실에 바디 부분은 5mm로 떠요. 그게 이제 작가님이 본인은 배색을 뜰 때 그 원래 바디 뜨는 거보다 1인치 바늘을 높이는 게 이제 이게 그 게이지가 맞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굳이 1인치를 높이지 않고 그냥 여기랑 여기랑 그 편물의 밀도가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바늘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0.5mm만 키웠어요. 0.5mm만 키워서 고무단 4.5mm, 여기 5.5mm, 그 다음에 여기 몸판 5mm로 작업을 했고 원작 게이지는 16호에 25단이 나와요. 그 5mm 바늘로 여기 메리아스 부분이 16호에 25단이 나오는데 저는 16호에 23단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손에 힘을 풀르고 떠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사용한 실이 원작 실보다 똑같은 워스티드 웨이트지만은 약간 더 두꺼운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게이지가 맞았고 그 다음에 단 게이지는 제가 오히려 조금 더 숫자가 작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게이지가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를 아우터로 그 가디건으로 입을 생각이었으니까는 제일 큰 사이즈를 떴어요. 2X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했는데 원래 같으면 2X 사이즈가 가슴둘레 125cm로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간에 스틱하면서 여기서 분량이 조금 없어진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게이지가 똑같이 그 16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엑스라지 사이즈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그냥 보고서는 입어보면서 맞춰서 떴어요. 도안에 있는 대로 안 뜨고 도안보다 살짝 길게 떠준 것 같아요. 왜냐면 단 게이지가 애초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도안을 그대로 참고하지 않고 입어보면서 떴어요. 근데 아시죠? 저 게이지 잘 안 내는 거. 그래서 한 요 정도 떴을 때 그냥 이 본편물을 한 이 정도 떴을 때 그때 한번 슬쩍 세봤어요. 그때 한번 슬쩍 세보고 내가 단 게이지가 작가님보다 많은가 적은가 그거를 대충 한번 세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내가 작가님이 뜨라는 단보다 더 조금 떠야겠다 덜 떠야겠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늠하면서 떴던 것 같고 이제 얘는 그것도 없어요. 소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통은 소매 뜨면서 여기를 이렇게 계속 균등하게 줄여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없고 그냥 여기 코 주워갖고 원통으로 쭉 뜨다가 여기 배색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줄여요. 그러고 나서 배색 뜨고 고무단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살짝 줄이고. 근데 그렇다고 막 이게 소매통 자체가 조금 딱 붙는 소매통은 아니고 약간 여유가 있긴 있거든요. 좀 이따가 착샷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막 벌룬 슬리브처럼 나오지는 않고 그냥 진짜 좀 그냥 살짝 오므라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소매 모양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한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요런 실들을 사용을 했어요. 뭐 이거는 그 전에 또 영상에서 이제 위부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려갖고 이제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요거 두 개는 그 르푸띠래 비슈앤비슈의 르그로스 램술이고, 배색으로 사용한 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핀사이클의 드림 스테이트 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보리로 들어간 거는 진짜 실을 다 써가지고 없는데, 여기 아이보리 컬러는 드롭스 네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량은 이제 이 바디에 쓴 이 노란 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타레를 사가지고 뜨고 요만큼이 남았어요. 제가 이거 볼실로 안 감고 타레로 놓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귀여운 미니 타레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실 같은 경우에는 얘도 똑같이 르그로스의 언다이드 그레이 브라운 이 컬러를 썼는데, 얘는 처음에는 도안상 소유량으로 보면은 한 타레면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디건 버전으로 뜨다 보니까는 여기 버튼 밴드를 저는 이 회색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실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한 타레를 추가로 주문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쓰긴 했는데 거의 한 타레 그대로예요. 한 15g 정도 더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똑같은 실을 사용하실 분이라면, 그리고 가디건 버전으로 만드실 분이 아니라면은 메인 컬러 세 타레, 그 다음에 이 뭐 배색으로 쓰는 진한 컬러 한 타레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아이보리 부분은 드롭스 네팔 걔가 50g짜리 한 볼인데 그거 두 볼을 진짜 아낌없이 썼어요. 한 요만큼 남았나? 요만큼 남고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요 초록색 쫑쫑이들이죠. 제가 계속 이 스핀사이클 실을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이걸 체리님 영상에서 이 실을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궁금해가지고 진짜 체리님 영상에 스핀사이클이 나올 때마다 저 이거 너무 써보고 싶어요 막 이랬는데, 이 도안을 보자마자 저는 이게 스핀사이클로 배색을 넣으면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배색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여기는 더 민트고, 여기는 더 약간 쑥색 같은 포레스트 그린 같은 컬러고, 여기는 약간 연두 계열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게 스핀사이클이 아닌, 지금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볼로 감아놓고 이건 타레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색이 다른 두 가지 실이 꼬이면서 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어떤 컬러와 어떤 컬러가 꼬이느냐에 따라서 이 타레 하나에서 색이 바뀌어요. 그 그라데이션 실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았을 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더 민트가 있고 여기는 더 약간 이렇게 노랑이 많이 보이죠. 그런 식이어서 그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배색이 이 작품들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는 보통 안드리아 마우리 작가님 쉬프티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한 코 한 코 배색이 들어가는 옷이나 아니면은 투칼라 브리오시 그거에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뭐 그 체리님 같은 경우에는 트윙클도 약간 이런 점점 배색 같은 거였고, 그거 아니고 로즈입이었나? 그 꽃무늬 있는 스웨터처럼 그렇게 약간 그런 투톤의 배색 스웨터 같은 걸 썼을 때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안을 보고서는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서 작업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소유량이 어떨지를 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타레가 그램 단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미터 단위로 떨어져요. 그래서 한 타레가 150야드, 2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배색을 다 쓰고도 워낙에 배색 포션이 조금이어서 그런지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타레에서 반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배색으로 스핀 사이클 하실 때는 배색 들어가는 파트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보통 한 타레면 되는 것 같아요. 한 타레면 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두께를 맞추려다 보니까는 얘를 이제 스핀 사이클에도 양이 여러 가지가 계열이 있는데 드림 스테이트가 워스티드 웨이트여갖고 드림 스테이트를 샀어요. 근데 얘는 슈퍼워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틱을 할 거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빠져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다행히 같이 쓴 실들이 되게 양양한 실이었고 제가 이제 여기 보강을 2번 해줬거든요. 코바늘로 1번 해주고 손바느질로 1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빠져나오는 거는 없었고 그리고 슈퍼워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슈퍼워시 특유의 그 미끈미끈한 코팅돼 있는 느낌은 안 나는 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되게 신기했고 이 남은 실로는 뭐를 떠야 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르프티렘술의 이 노란색을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이게 그 비슈앤비슈가 노란색을 예쁘게 뽑는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 실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사서 메인으로 썼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중간에 약간 네프틱한 느낌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주황도 살짝 있고요. 연두색 같은 게 조금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네프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그렇게 조금씩 색깔 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스핀사이클 그린 컬러랑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색깔이 너무 예쁜데 어쨌든 그래서 이 베저앤 블룸은 바나님한테 선물로 보내드리기로 했고 지금 이 R&B 홈트방에서 막 다들 투벤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나 뜨고 또 뜨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이거 기한까지 투벤체를 완성하진 못할 것 같지만 일단 이렇게 그동안 캐스톤 해놓고 묵혀뒀던 이 엠벤첼림의 가디 코쿤을 이어서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막 케이블이랑 걸려 있어서 아주 어수선한데 우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예요. 그 예전에 제가 인스타에 뜨고 있는 사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여기 뒷판 한 요 정도까지 떴었고 지금은 이 뒷판 부분 마저 이어서 이만큼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쪽에 코 주어서 여기 앞판을 이 정도 떴습니다. 앞으로 한 20단 정도만 더 뜨면 돼요. 20단 정도 더 뜨면 되고 이거는 여기 보이실까요? 이렇게 누티된 양 2개를 합사해서 2줄로 자꾸 뜨고 있어요. 이 핑크랑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라벤더기 도는 그레이? 피치 그레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피치인지는 잘 모르겠고 라벤더기 도는 그레이예요. 그래서 이 핑크 되게 예쁘긴 한데 너무 단독으로 쓰기에는 저한테는 좀 뽀얀 것 같아서 2개 합사했더니 컬러감은 마음에 들게 나왔고 계속 요즘 뜨고 있는 그러니까 주력으로 뜨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다 무매만 남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문이 뜨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이게 루티된 진짜 잘 끊어져갖고 짜증이 나는데 뜨다 보면은 근데 이제 2겹으로 뜨면 조금 나아요. 근데 보시면은 진짜 얇아요. 이렇게 특히 아이고
지금도 이렇게 만지작대다 끊어질까봐 무서운데 이 회색이 핑크보다 지금 조금 더 얇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게 성글게 간신히 붙어 있어가지고 되게 손에 힘을 빼고 뜨게 되는 그런 편물이긴 하고, 이게 꼬임이 없는 실인데도 불구하고 무늬는 제법 또렷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블룸앤베저 베저앤블룸 그거 뜨면서 지퍼 다느라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지퍼 달린 거는 당분간 안 뜨겠다고 그래 놓고 그 바나님이 하시는 지퍼 함트, 나 홀로 집에 함트에 들어갔어요. 사실 원래 하려고는 했었어요. 원래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도안도 사놨고 그랬는데, 저 베저앤블룸 달면서 지퍼 다는데 진짜 너무 삽질을 하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 함트 모집하는 시점이, 함트 모집일이 거의 제가 딱 저거를 끝낸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지퍼 꼴보도 보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지금 이거가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뜨다가 중간에 놔둬갖고 좀 보여드리려고 요 단을 마저 뜨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쿠키더니터님의 집업 가디건이에요. 근데 이 도안을 사실 제가 다른 실로 뜨고 있었어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타레 상점에서 구매했던 로얄 알파카로 아빠 생일 선물로 드리겠다고 이제 이거를 조끼 버전으로 뜨겠다. 이게 드롭 숄더 형식이니까 소매를 안 뜨고 그냥 팔을 고무단을 마무리하면은 조끼가 되니까는 그랬는데 함트도 있었고, 계속 함트 핑계네. 사실 함트 핑계는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것들을 막 제 거랑 뭐 그런 거를 좀 더 뜨고 싶었어요. 좀 더 뜨고 싶었고, 그래서 아빠 생신이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그때까지 맞출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니 뭐 진짜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팼으면은 맞출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실 촉감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뜨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아빠한테 떠드린다고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아빠는 내가 그거를 생일 선물로 뜨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년 생일 선물로 미뤄뒀습니다. 중간중간에 제 거 뜨다가 짬짬이 뜨면 내년 생일까지는 아빠 조끼가 완성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아빠 조끼도 앞뒤판 다 연결은 했어요. 연결은 했고 이제 무매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뭐야 이거 왜 여기 묶였어? 그렇지만 이제 내년 12월 달을 기약하며 걔는 이제 장기 숙성에 들어갔고요. 너무 황당해요 지금. 중간에 왜 묶여있지? 저는 제 거를 다시 함트에 들어가서 뜨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리고 그 바나님이 뜨시는 산네스간의 그 이름 뭐더라? 시에라 집업. 그것도 결국에는 도안을 샀어요. 계속 막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산네스간 그 도안은 그 도안 책자고 디지털 버전이 풀리기는 하는데 좀 되게 늦게 순차적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디지털 버전이랑 그다음에 그 패턴북 안에 있는 패턴들이 개별로 풀리는 데는 레벌리에 올라오는 것들도 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레벌리 찾아보니까는 아니 무슨 2015년 도안이 오래 올라오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사실 그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살까 말까 막 이러다가
그거를 이제 해외에서 직배송해서 책자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 말고는 다른 게 사고 싶은 게 없어서 더 고민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그 사이트에서 그 딴 거 뭐 구매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껴서 꼽사리로 껴서 구매를 했는데 걔는 아직 뭐 도안이 오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 시에라랑 고민을 하다가 그 제가 집에 계속 있고 뭐 그러니까는 스웨터보다는 아무래도 가디건 종류를 더 잘 입게 되더라고요. 저 원래는 가디건보다 스웨터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집에 있어서 그런가 더 가디건을 잘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쿠키더 니터님의 이 집업 가디건을 뜨기로 했고, 바늘소리 죄송해요. 지금 이만큼 떴어요. 케이블이 없어가지고 좀 쭈글쭈글한데 요런 식으로 얘도 여기 뒷판에서 얘는 여기 이 부분에서 그 별실코 잡기로 잡아서 이 방향으로 뒷판을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어깨에서 코 잡아서 어깨 경사 넣어주면서 이쪽 판 뜨고 중간에 여기는 이제 그 네크 부분이 될 부분이라서 잠시 쉼코로 놔두고 다시 여기 반에서 코 주어서 경사 놓고 이렇게 떠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여기 보시면 연결하고 한 13cm? 그 정도 뜬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실은 이 실이에요. 이거는 니픽스의 카프라라는 실이고 DK 웨이트고 여기 보시면 85% 메리노울에다가 15% 캐시미어 들어가 있는 요런 실입니다. 그래서 원작은 이게 5mm 바늘을 쓰는 도안이에요. 그래서 5mm 바늘을 쓰는 도안이어가지고 DK에다가 모헤어를 섞나? 뭐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실파먹기로 할 거라서 네이비색 모헤어를 따로 안 사고 요 실 하나만 가지고 지금 4.5mm 바늘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4.5mm로 뜨고 있기 때문에 편물이 더 촘촘하고 게이지도 작아가지고 그래서 2X 라지 제일 큰 사이즈 뜨고 있어요. 제일 큰 사이즈 뜨고 있는데 원래는 2X 라지가 거의 130면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냥 한 X라지? 라지하고 X라지 중간?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은 진짜 산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산지 1년 정도 되는 실이고 계속 뭐 딴 거를 떠볼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실패를 하고 못 떴던 실이고 아까 그 전체 화면에선 되게 파랗게 나오는데 이 색깔이 더 실제 색감에 가까워요. 네이비의 차콜 한 방울 같은 느낌? 그런 실이고 캐시미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상태로도 기모감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편물 보시면은 세탁 안 했는데도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잔털 기모감이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멜란멜란하게 멜란짓기도 있고 근데 그래서 보풀이 좀 걱정되긴 해요. 그래서 모헤어를 그럴 때는 한 겹 섞어주면 좋기는 한데 집에 모헤어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맞춰서 산 건 아니고 그 예전에 니팅포 올리브에서 칼존 스웨터인가? 그 새들 숄더에 터틀넥 스웨터 있어요. 그거를 뜨고 싶어서 그거 뜨려고 이제 네이비색 니팅포 올리브랑 그 니팅포 올리브 메리노랑 모헤어를 맞춰갖고 샀거든요. 근데 그 모헤어를 써도 되긴 했는데 그거는 그거를 뜨려고 산 거여서 일단 킵해뒀고 얘는 그냥 단독으로 잘 떠보려고요. 이거는 약간 그 보풀이 걱정되는 것만 제외하면은 캐시미어가 15%나 함유돼 있는데도
가격도 되게 착한 편이고 그리고 촉감도 부드럽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원래 도안은 여기 연결한 다음에 약간 줄임이 있는, 이게 이렇게 막 웨이스트라인 쉐이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무단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게 약간 라인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렇게 너무 블루종 되거나 이렇게 좁아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줄임 없이 쭉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그 뿌띠님 집업처럼 이게 하이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집업이거든요. 근데 좀 고민 중이에요. 하이넥으로 할지 아니면은 변형해갖고 후드 도안으로 만들지, 그거는 살짝 고민 중입니다. 그건 고민 중이고, 주머니도 넣어줄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뜰 건데, 뭐 후드도 달까? 후드 달고 싶다. 그리고 이제 주머니도 달고 싶다. 막 그랬더니 바나님이 그 레벌리의 아레날 후드라는 도안이 있어요. 아레날 집업 후드. 그걸 보여주시면서, 아니 그럴 거면은 그냥 이거를 뜨면 되지. 왜 굳이 쿠키님 거를 사서 도안 그렇게, 왜냐면은 이거는 그런 도안이 아니니까는 막 후드도 넣고 주머니도 넣고 그러려면은 다시 그거를 다 생각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쵸? 다 그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그거를 사서 뜨면 되는 건데 왜 이러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에요. 사실 사선 포켓은 그 조카 옷 만들 때도 그렇고 몇 번 해봐서 사선 포켓을 넣는 거에 크게 부담감은 없거든요. 근데 후드 디자인은 한 번도 안 해봐서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일단 그 넥라인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할 거거든요. 하이넥이 됐던 후드가 됐던 그때 실 분량과 그때의 나의 마음가짐과 시간 여유와 그거 등등을 보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실은 이거 그때 몇 벌 샀지 나? 13벌 샀나? 15벌 샀나? 어쨌든 실은 넉넉하게 사서 엄청 여유가 있고, 지금 보통 저는 여기 암홀 밑으로 한 뭐 30cm? 고무단 포함해서 30cm 정도 뜨면은 저한테는 기장이 딱 좋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4벌째예요. 이게 지금 4벌째여서 실량은 충분할 것 같아요. 실량은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거 뜨고 있는 바늘은 홀첸슈테인 바늘이거든요. 홀첸슈테인 중에서 로즈우드고 레이스팁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드래곤볼 방에서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주문을 했어요. 어차피 직구하는 거니까는 그냥 여러 명 공동 구매죠? 공동 구매 형식으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한 군데서 받아가지고 다시 나눠 가지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도 사고 그 다음에 에보니도 2개를 샀어요. 그래서 다 다른 호수로 샀는데, 이게 줄바늘이어서 교체식이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약간 사각사각하는 나무 질감도 되게 좋고 팁이 뾰족한 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진짜 보시면 엄청나게 뾰족해요. 잡아라 초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뾰족해가지고 거의 무기 수준?
무기 수준이고, 이건 진짜 바늘 끝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면서 뜨시는 버릇 있으신 분들은 정말 손가락 끝에 빵꾸 나실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그런 습관은 없어가지고, 그래놓고 방금 밀었어. 물론 가끔 이렇게 밀기도 하지만 매번 밀진 않습니다. 이렇게 막 습관적으로 계속 밀지는 않아서 그거는 괜찮지 않고, 괜찮고, 뾰족해서 특히 무늬 뜨기 하고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메리아스 뜨기도 뜨는 맛 좋고. 근데 조금 그런 거는 이게 너무 뾰족하다 보니까는 찌를 때 좀 두꺼운 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혹 가다가 실 사이를 찌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저의 뭐랄까 스킬 미숙이겠죠? 그래서 되게 써보고 싶었던 바늘인데 마음에 들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이 이제 올해는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고 유럽 사람들은 또 홀리데이 휴가인 곳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주문을 받지 않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주문을 받는다고 하고, 근데 4월부터 천천히 폐업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바나님이 홀체인스트레인에다가 문의하셔서 답변 받으신 결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바늘을 몇 개를 더 주문을 해서 개인적으로 주문을 해서 사볼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이렇게 팁이 뾰족한 바늘이 두꺼운 바늘이 없어요. 제가 은근히 5mm랑 5.5mm도 잘 쓰는데 사실 이렇게 호수가 작은 바늘에서는 팁이 뾰족하고 뭉툭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4.5mm, 5mm, 5.5mm 이렇게 바늘이 두꺼워질수록 뭉툭하고 뾰족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4.5mm만 하더라도 이 레이스 팁이랑 제가 갖고 있는 뭐 라이키나 그 다음에 니트프로 심포니 후드 이런 걸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편물에 걸려 있어서 그렇지만은 요게 홀첸슈테인이고 이게 라이키예요. 초점을 왜 이렇게 못 잡니 얘야. 이게 라이키고 지금 얘는 편물에 걸려있긴 한데 이게 심포니 우드. 이렇게 잡아라 초점. 보시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진짜. 제가 밤부나 뭐 치아오고 밤부나 스테일 같은 거는 요 사이즈는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데 얘네들만 놓고 보면은 진짜 뾰족함의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나이키랑 심포니 우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진짜 얘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레이스팁 되게 마음에 들어서 레이스팁으로 좀 굵은 호수를 더 살 예정입니다. 더 살 예정이고 갖고 온 김에 보여드릴까요? 얘는 호슈. 얘도 진짜 천년 묵은 문어발인데 얼마 전에 다시 잡아갖고 조금 더 떴어요. 지금 이제 이만큼 커졌어요. 얘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나왔고 얘는 중간중간에 지겨울 때
딴 거 뜨다 지겨울 때 짬짬이 뜨고 있어요. 이 배색으로 들어간 실이 이 실이거든요. 이거 해치오그에서 예전에 미스터리 클럽으로 샀던 알파카 실인데 이거 한 타래를 다 쓸 때까지 뜨면은 진짜 커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급하게 두를 일은 없으니까는 그냥 이 실 뭐 딴 데 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한 타래 다 쓸 때까지 그냥 떠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얘도 중간중간 짬짬이 뜨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바나님 블루맨 배저 보내드리기로 하면서 바나님의 배대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나님이 개인적으로 뭐 한국에서 주문하신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딴 거 몇 개 이렇게 다른 분들이 보내주신 거랑 같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꺼번에 보내기로 했는데 이제 월요일날 픽업하러 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나님한테 물건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저한테도 같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때 아닌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그 저희 드래곤볼 방에 계시는 니쭈님, 귀여운 쭈님께서 요즘 이렇게 귀여운 미니 양말을 뜨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보고 너무 귀엽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예쁜 미니 양말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적어갖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귀엽고 실 컬러도 정말 약간 제 취향. 제가 노란색을 쓰려면은 이렇게 포인트로 부분적으로 들어가게 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 귀엽고, 나중에 진짜 이 실 여쭤보고 이 실 사서 뭔가 스웨터나 양말 뜨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런 귀여운 걸 받았고, 요거는 리희님의 선물. 요렇게 어피치 파우치. 처음에 저는 이 파우치만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속에 이렇게 초콜릿을 넣어주셨더라고요. 이거가 M&M's 초코바인데 이렇게 초코블록 하나하나 이런 거 속에 요 안에 있는 것들이 그 M&M's 동그란 초코가 들어가 있는 초코바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희 함트방에서 함트방에서 줌콜 할 때 그때 오션블루님이 맛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막 편의점에서 투풀한 때 한동안 사 먹었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달달고리 뜨게 할 때 당 떨어지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소니아님 영상에서 나왔던 건데 이렇게 귀여운 다람쥐 줄자예요. 다람쥐가 이렇게 단추를 들고 있는 귀여운 줄자. 이거는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저희 뜨개친구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쫌쫌다리로 중간중간에 막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귀여운 쓰레기라고, 예쁜 쓰레기, 귀여운 쓰레기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귀여운 거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또 제가 마침 예전에 그 줄자를 하나 망가뜨려 먹어갖고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지는 이런 반자동 줄자는 저 갖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주셔서 잘 쓰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게 책상이 너무 개판이라서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 배경이 눈치채셨을까요? 그 전에 영상이랑 틀리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요새 이렇게 막 가죽으로 뭐 만든다고 그걸 책상에다 한가득 벌려놔가지고
그 책상이 개판이어서 아빠방 책상으로 왔습니다. 촬영하려고. 그리고 여기가 저희 집이 동향이거든요. 근데 아빠 방은 동쪽에 있고 제 방은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침에는 햇빛이 잘 들어요. 그래서 아빠 방에서 진출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죽 사부작되고 있는 거 마무리 되면은 다시 얘네들 귀엽게 세팅해가지고 저의 뜨개 공간이 좀 더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원래는 F5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잡다하게 이것저것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뜨고 있는 것들도 많고 실도 제가 몇 개를 샀거든요. 실도 산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영상을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영상을 조만간 따로 찍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감사하게도 제가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어요. 지난번에 1999명일 때 감사하다고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리면서 이제 Q&A 영상 찍어볼 테니까는 질문해 주시라고 스토리에다 Q&A를 올렸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고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도 그 Q&A 영상 질문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본격적인 Q&A 영상은 한 번도 안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번 찍어볼까 싶어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편하신 대로 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유튜브에 있는 커뮤니티 제가 게시글 올린 거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인스타에서 저에게 DM을 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휴가가 시작이 됐어요. 겨울 휴가가 시작이 됐고 겨울 휴가를 맞이해서 올 겨울에는 이제 다음 주에 거의 2년 만에 제주도를 가요. 제주도 동생네 집에. 진짜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원래는 매년 여름이랑 겨울에 갔었는데 한 번도 못 가다가 올해는 이제 겨울에는 마스크 2겹 쓰고 뭐 그렇게 해도 답답하지 않으니까는 좀 방호복 입고 뭐 그래저래 해서 가볼 예정입니다. 어차피 저는 가도 계속 동생네 집에만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풍경이나 뭐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조카가 아마 껌딱지처럼 들러붙어가지고 조카랑 놀아줘야 돼서 뭐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기회 되면은 짬짬이 찍어보고 그 다음에 또 뜨고 있는 윗이랑 뭐 실 산 것들, 하울 이런 것도 빨리빨리 찍어서 제주도 가서 이제 아가 잠들면은 밤에 좀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게으른 유튜버인데 게으 영상도 진짜 되게 부정기적으로 뜨문뜨문 올리고 게으르게 영상을 올리는 사람인데 그래도 꾸준히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저께 막 눈이 와가지고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요새 날씨도 춥고 막 이런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